펀클, 펀클, 펀클. 오,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안녕. 자, 오늘은 산화환원 할 건데요. 오늘 산화환원의 메인은 바로 산소 이동도, 전자의 이동도 확실치 않다면 산화환원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산화환원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죠. 산소의 이동은 명확히 눈에 보이고 전자의 이동도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애만 했어요. 근데 사실 화학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이 잘 안 보이는 수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자 이동이 잘 안 보일 때는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고결한 물질과 반응해서 고결한 물질을 만드는, 고결한 물질이 뭔지 알죠? 뭐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아이잖아요. 결합할 때 둘 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전자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건 금속 간의 결합, 금속 간의 반응이거나 금속과 비금속 간의 반응, 이온 결합을 다뤘었던 거예요. 이런 애들을 다뤘던 거죠. 이런 애들은 금속이 비금속한테 아싸리 전자를 줘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전자를 얘가 잃고 얘가 얻었네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볼 수 있었던 것들만 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을 했었죠. 구리인데. 아니면 이런 애들 했었죠. 우리는 이런 애들. 요런 과정에서 전자를 얘가 얘한테 아싸리 주는 요런 걸 했었단 말이죠. 확실히 누가 전자를 주고 누가 전자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애들만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런 애들을 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누가 전자를 얻고 누가 전자를 잃는 거야. 실제로 그런 애가 있긴 한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걸 다루기 위해 이거 먹고 있었는데 이게 목에 걸리네. 그냥 밥이야 밥. 내 밥. 자, 산화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경우 누가 전자를 얻고 누가 전자를 잃었나를 다루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개념이 바로 산화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 만든 개념이라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자연계엔 없는 개념이야. 자연엔 없어. 인간이 만든 거야. 해보자. 해봅시다. 산화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성분 원소의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다라는 어려운 느낌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 가자. 뭔 말인지 같이 봐요 한번.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각 이온의 전하가 곧 산화수다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냥 그 물질이 가지는 그 원자, 그 이온이 가지는 전하가 산화수다. 산화수는 전하다. 끝이에요. 산화수는 전하예요. 뭐야, 당연한 얘기. 왜 굳이 그럼 전하를 산화수라고 이름 붙였죠? 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할 거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쓰면 NaCl이라고 쓰지만 실은 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결합이잖아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인데 얘가 붙어 있어서 그냥 NaCl이라고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얘 산화수는 뭐냐면 얘 전하 바로 플러스 1인 거예요. 얘 산화수는 얘 전하인 마이너스 1이라고요. 오,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 오, 쉬워. 너무 쉬워.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얘 산화수는 얼마야? 플러스 2. C에 2 플러스니까요. 너무 쉬워. 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두 개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2겠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산화수를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얘를 알고 싶어서 산화수를 만든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이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원자의 전자쌍이 모두 아싸리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산화수를 결정한다라는 게 산화수의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산화수는 전하, 그 물질이 가지는 전하야. 근데 그 전하가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좀 전처럼 너무나 분명해. 확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애한테 완전히 간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치고 전하를 결정한 거. 그게 바로 산화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산소랑 수소랑 보면 산소가 산화수가 더 크죠? 수소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
H2O라는 물질의 경우에 이 공유결합 전자쌍이 있잖아. 그럼 이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아싸리 가 있지 않아. 수소 쪽으로 아싸리 가 있지도 않고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완전히 산소 거라고 할 수도 없어. 다만 얘가 산소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겠죠. 치우쳐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전자쌍이 그냥 아싸리 완전히 산소한테 갔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산소는 이 전자쌍들이 완전히 다 산소한테 갔다고 치면 산소는 전자쌍이 8개가 되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완전히 잃었다고 치니까 H+가 된다 라는 개념이죠. 나 아까 흥분했나? 빨리 찍어야 돼서 지금 2교시에 올려야 되는데 1교시에 찍고 있거든. 자, 좀 침착할게요. 그래서 산화수라는 건 전하고, 고무결합 같은 경우는 이 전자쌍이 완전히 전기음성도가 큰 애한테 갔다고 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전하량을 쓴 거, 그게 바로 산화수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인간들이, 화학자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만든 거짓말. 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역시 공유전자쌍이 있겠죠. 근데 이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어요. 완전히 염소 쪽으로 간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부분전하 플러스 부분전하 마이너스. 완전히 1-는 아닌데 조금 마이너스를 좀 더 띄워 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지금껏. 그쵸? 근데 이 경우에 있는 이 전자를 완전히 얘한테 갔다고 치면 얘는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전하가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1의 전하를 우리는 산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의 전하를 산화수라고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전기 음성도를 알아야 돼요. 전기 음성도. 근데 전기 음성도는 옛날에 주기성으로 배워서 알아요. 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를 잘 끌어당기려면 양성자수도 많아야 되지만 크기도 작아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서 양성자수가 적당히 많은 딱 좋은 크기, 전자를 공유결합해서 끌어당기기 딱 좋은 크기 내가 바로 플로린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전기음성도 큰 4인조가 바로 얘다 라는 것도 얘기했죠. 4.0, 3.5, 3.0, 3.0 이렇게 펀클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걸 기준으로 전기음성도들을 다루는 거예요. 산화수를 다루는 거고요. 꼭 알아야 돼. 펀클. 3번만 하자. 펀클, 펀클, 펀클.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외워야 되니? 아니에요. 산화수는 뭐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죠. 전하예요. 그럼 원소를 이루는 얘 산화수가 얼마냐고 물으면 얘 전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 안 뜨죠? 0이지. 전하가 0이니까 산화수도 0이라고. 그래서 산화수는 전하다라는 개념이 먼저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공유결합일 때는 전자가 아싸리 같다고 치고 가정한, 그 가정했을 때 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화수는 전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 경우에는 공유결합이니까 지금 이런 결합을 하고 있죠. 그쵸? 이런 결합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전기음성도가 조금이라도 큰 애한테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같다고 가정하고의 전하라 그랬잖아요. 얘 둘은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완전히 똑같네. 그럼 전자가 완전히 가운데 있다고 쳐야겠네. 그럼 얘는 전하가 얼마예요? 0이죠. 전하를 뜨지 않죠. 그래서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외우는 게 아니라, 뭐 규칙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산화수는 곧 전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로 끝나. 자, 이 경우에는 자, 화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0이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산화수는 뭐라 그랬어요? 공유결합에서, 화합물에서 산화수는 뭐야? 전하라 그랬죠. 결국 그 물질의 전하는 합하면 0이잖아요. 분자의 경우든 전하를 띠지 않는 이온의 경우든 합하면 0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얘가 왜 CaCl이 아니라 CaCl2예요. 얘가 2 플러스 얘가 1-인데 합하면 전하가 플러스 1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결합한다 그랬죠. 합하면 0이니까. 왜 H5가 아니라 H2O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H2O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면 OH-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무튼 늘
배워왔어요. 대부분의 안정한 화합물, 대부분의 안정한 분자들은 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건 각 입자들의 전하량 합이 0이라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두 개니까 플러스 1자리가 두 개라는 얘기죠. 합하면 0이다라는 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자, 항상 0이다라는 이야기. 다음. 그럼 이온의 산화수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화수는 전하. 지긋지긋하죠. 너무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Cu2 플러스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2 플러스예요. 전하하고 산화수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응용이 필요해요. 응용이. 이 질산이온이 있어요. 이 질산이온은 원래 NO3 마이너스야. 이온 자체가 NO3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 전하량과 얘네 전하량을 다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산화수는 곧 전하량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고 3개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얘 산화수가 얼마여야지 전체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냐? 얘 산화수는 플러스 5다. 그래서 합쳤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이야. 그 이온의 전하랑 같다. 이온의 산화수는 같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우선순위가 플로린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으면 산화수를 누굴 먼저 정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얘는 우주에서 전기성도가 가장 큰 애니까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요 경우만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런 식이야. 얘네는 우주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들의 집합이니까 얘는 무조건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 1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걸 외워야 되냐?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물론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한 채로 산화수 문제를 계속 풀고 물질의 산화수를 정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 그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정하되 상대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라는 거. 얘네가 항상 플러스 1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산화수 정하는 규칙. 이 규칙에 따르면 근데 보통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산소는 거의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특별한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면 이때는 얘가 전자성을 오히려 가져가니까 이 경우에는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무조건 마이너스 2라서 이런 산소가 포함된 화합물에서는 산소에 먼저 마이너스 2라고 산화수를 적어놓고 시작해야 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먼저 마이너스 2라고 정해놓으면 전체 합쳤을 때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산화수를 정해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 경우 독특하죠. 수소는 공유결합 물질에서 보통 전자를 뺏겨서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1인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되는 얘는 수소보다도 전기운동도가 낮은 애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가 몇 개가 있죠.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것보다 하면 되고요. 일단은 상대적이에요.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3분 빨리 끝내자. 그렇다는 거죠. 이건 산화수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 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산화수가 보통 원자과 전자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개잖아. 그러니까 산화수가 1이고요. 리튬 같은 경우. 벨륨은 원자과 전수가 2개니까 산화수가 2다. 풍소는 산화수가 3이다. 이게 보통 원자과 전자수랑 맞는다라는 개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해. 왜냐면 공유결합에서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전자를 뺏길 때 공유결합이 원자과 전자가 3개면 공유결합을 보통 3개 하니까 그럼 산화수를 정할 때 그 3개가 완전히 뺏기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산화수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L도 있다. 조건에 따라서 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 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쵸? 일단 그렇다는 거 정도. 바로 이 산화수의 증가와 감소로 산화원 반응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해요.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건 플러스 1이었던 게 플러스 2가 된다,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전자 하나를 뺏겼다는 거고 플러스 3이 된다는 건 전자 하나를 뺏겼다는 거네요. 즉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건 전자를 뺏긴다는 거예요. 전자를 뺏기면 산화다. 지난 시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산화수의 증가는 산화. 너무 쉬워. 산화수의 증가니까 산화. 쉬워. 산화수의 증가니까 산화. 너 어떻게 더 쉽냐 이거보다. 자 이거 봅시다. 이 산화수 얼마야?
0이야. 얘 산화수 얼마야? 0이야. 얘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야.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 오, 쉬워. 너무 쉬워.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 너무 쉽다.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로. 다음. 응?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도 해봅시다. 얘는 얘 해봅시다.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얘 무조건 마이너스 2라 그랬죠.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보자. 얘는 산화수가 안 변했죠. 얘도 산화수가 안 변했네요. 그럼 나트륨도 산화수가 안 변했고요. 산소도 산화수가 안 변했고요. 수소도 산화수가 안 변했네요. 그럼 뭐야? 산화수가 변한 애가 아무도 없네요.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라는 거죠. 처음 배운 게 나왔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네요. 이런 거죠. 산화환원 반응처럼 보여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산화수 변화가 없어서. 산화제. 이건 옛날에 배운 건데,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산화제, 산화시키는 제, 약품이란 뜻이죠.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는 내 몸속에 들어가서 지가 소화되는 게 아니죠. 소화제는 나를 소화시켜주니까 소화제예요. 내가 먹었는데 소화제가 지 혼자 소화되고도 하면 뭐야, 무슨 소용이야. 난 이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제 지 혼자 쏠랑 소화제 소화돼 버렸어. 뭐야, 왜 먹어? 그쵸? 나를 소화시켜주니까 소화제잖아요. 산화를 시켜주니까 산화제예요. 쟤를 산화시켜준다는 건 쟤의 전자를 뺏어준다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산화제 입장에서 전자를 얻네요. 그래서 자신은 환원돼야 돼. 알겠죠? 산화제는 쟤를 산화시켜주는, 내가 환원되는 애. 환원제는 쟤를 환원시켜주는, 내가 산화되는 애. 요런 얘기죠.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같은 물질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산화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산화수를 쭉 적고 확인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 이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니까 마이너스 4고요.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고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산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개니까 마이너스 6이고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6이다. 그럼 얘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 됐네. 산화됐네. 이 경우에는 해보면 오히려 얘가 환원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거야. 반응에 따라 상대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고생했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꾸로 수업 영상, 수업 영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야. 올해 나와 함께하는 화학이 마지막. 안녕. 건강해.